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항상 제가 세일즈TV에서 이제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프닝을 했잖아요. 이제 아마 요 방송부터는 아마 이제부터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자, 오늘도 주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강의. 자, 여러분들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예, 코스피 지수가 뭐 2100선 돌파하면서 지금 뭐 신문기사 온 대장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승리 20%는 먹었다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뭐 종합주가에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하락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오늘 2150선. 어제 2200선까지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2150선, 예, 2180선에 밀려가지고 2150선으로 했네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쨌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아니, 개인들은 지금 뭐 차익 실현 들어가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 해드릴 건데, 사실 제가 그동안 이 세일즈TV 방송을 통해서 이 주식을 꼭 배워야 된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보험 세일즈 하신 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명함에 파이낸셜 컨설팅이라고 찍혀 있겠죠? 파이낸셜 컨설팅. 예. 파이낸셜에는 인슈어런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험만 판매해갖고 되질 않아요. 지금은 전문성을 앞으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다극화돼요. 점점 이렇게 양극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 우리가 떡볶이 길바닥에서 먹었죠. 이제는 떡볶이가 전문화 됐지 않습니까? 국대 떡볶이, 조수 떡볶이, 뭐 아딸 뭐 그죠? 노점상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 집집마다 뭐 동네마다 무슨 다방이 있어요. 다방이 자판기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스타벅스로 분화됐죠. 이렇게 양극화된단 말이에요. 보험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성을 확보한 그런 전문 영업인이 이제 상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점점 그런 뭐 인공지능 로봇 또는 이제 점점 판매가 되는 온라인 보험 이런 것들이 밀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 뭐 FM,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파이낸셜 컨설턴트, 뭐 파이낸셜 뭐 쫙 있는데 이 보험만 갖고 되질 않아요. 진짜 소비자들의 자산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유자금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은? 은행 예적금 보험 아니면 주식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예, 물론 투자자산 중에 부동산도 있겠지만요. 근데 부동산은 뭐 거의 1, 2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금융상품이 결국은 펀드, 주식 관련된 투자상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상품, 은행 예적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보사 계신 분들은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변액보험이 뭡니까? 보험료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변액보험.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이 펀드를 세팅해주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교체 같은 거 해주려면은 당연히 주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거시경제 흐름이랄지 이 펀드 어떤 섹터를 우리가 펀딩을 해야 되는지 10년, 20년은 어렵다 하더라도 1, 2년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액보험 수익률을 제고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도 반드시 주식을 배우셔야 되고, 보험 세일즈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일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식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세일즈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한 만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일즈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번 돈을 갖고 어떻게 굴릴 겁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일즈 업종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소득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월급쟁이처럼 꾸준하게 받는 월급이 아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니까 의외로 저축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와 투자가 구분이 안 돼. 소위 말하면 고객한테 밥 사는 게 이게 투자가 되는지 지출이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소비자 고객들 무슨 경조사니 이런 거 막 챙기다 보니까 번 거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많고, 어떤 때 좀 남고, 그러다 보니 고정적인 저축을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방송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식으로 재테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제금융을 알면 알수록 세일즈가 굉장히 강화되고 소비자들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떤 소비자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그냥 좋은 종목 하나 꽂아주면 돼요. 그 수익 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려요, 저절로. 여러분 수익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물론 괜히 이상한 종목 추천해줬다가 개박살 나면은 다시는 보면 안 되겠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은 이제 영업인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왜 주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냐면은, 오늘은 이제 오프닝 방송입니다. 오프닝 방송.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방송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이 세일즈 TV가 아니라 원래 개미투자연구소라는 제 원래 별도의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개미투자연구소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박준호 소장님이라는 분하고, 예전에 대우 리서치 센터 센터장이셨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다. 지금 박준호 TV라고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박준호 소장님하고 따로 했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세일즈 TV도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자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두 개 운영을 어떻게 해? 댓글에 대한 답변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 개미투자연구소 유튜브 버전이 있는데, 여기다 올릴까 그러다가 이 두 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일즈 하신 분들이 당연히 주식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기존의 세일즈 TV 방송에 올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일즈 TV 방송에는 반은 영업에 관련된 내용, 절반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 교차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유익하실 거예요. 왜냐면 세일즈도 멘탈 스킬 날리지 이 영업에 관련 맨날 영업만 들으면 지겨워.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가 이제 지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 세일즈,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일즈 TV에서 이제는 이 주식 코너로 제가 별도로 분할을 해서 이 세일즈 TV 안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 또 일반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명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실 거예요. 야, 남들 지금 다 안 되는데, 지금 신문기사 하면 동아일보 무슨 전 뉴스에 대장 돌아왔다, 개미가 웃었다. 지금 기사들 보세요, 제목들. 동학개미 내리고, 기관 올라탔다, 동학개미의 승리 20%는 먹었다.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주식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 수익 났으면은 내가 본인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분 좋으시겠지만 괜히 또 이상한 종목 상투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난 경우엔 야, 이거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죠?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는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실 거예요. 남들 다 안 되는데 이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자, 결국 동학개미의 승리 20%는 먹었다. 자, 지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코로나 쇼크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 났죠. 왜냐면 그때 종합주가수가 1500선까지 밀렸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600, 1700, 1800선에 들어오신 분들은 2100선이니까 당연히 수익을 냈겠죠. 그죠? 내야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학개미 운동, 개인 계좌 1천만 계좌 폭증, 예, 미국 증시 V자 반등, W자 반등, 쌍바닥 찍고 할 줄 알았더니 지금 V자 반등으로 가더라. 데드캣 바운스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몰랐지. 왜?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코로나 쇼크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쌍바닥이 될지, 쓰리바닥이 될지, 이게 아닌 V자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주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는 사람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주식은 아무것도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확률 배팅하는 거, 확률 배팅. 네. 자, 또 어느 신문에 보면 99일 만에 2100선, 100일 만에 2100선 재돌파, 동학개미는 웃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경제가 마비되거나 혹은 지금 아시겠지만 여행업, 관광업, 외식업 다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0%대로 다 내려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작년 1.5%, 1.75%까지 갔지만 0%대, 0.5%. 여러분 여기 한국은행 콜금리입니다. 콜금리. 여기에 있는 기준금리인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이제 금리란 무엇인가. 왜냐면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거시경제 흐름을 할 때 여러분 이 그러니까 경제금융에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금융. 금융경제의 3대 지표는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환율, 세 번째 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체제 하시려면 경제의 3대 지표는 항상 이 거시경제 3대 지표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라? 금리. 두 번째 환율. 세 번째, 그 다음 주가의 기업 지수. 금리, 환율, 지수.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추후에 제가 이제 광전을 말씀해서 드리겠지만, 요 한국은행 금리, 콜금리인데 이게 바로 시중은행하고 시중은행이 현금이 없을 때 한국은행이 빌려주는 금리예요. 그래서 이 금리에 플러스가 돼갖고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콜금리가 0.5%니까 예적금 금리는 0.75겠죠. 여기 2.5% 마진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예적금 금리는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에 보통 기본 마진이 붙어요. 콜금리 바로 2단계. 그러니까 보통 예적금 금리, 시중 예적금 금리 0.75%일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겠으면,
0%에서 0.25%, 그죠? 예, 유럽중앙은행 아예 0% 금리, 영국은행은 이 지금 0.1%, 스위스는 아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호주 연방은행 0.25%, 캐나다 0.25%, 일본의 0.1% 등등등. 여기 이제 우리나라보다 나라는 크지만 못 사는 나라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들은 금리가 약간 높긴 하지만 어디 주요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G7 플러스 알파, G12에 우리나라 초대했지 않습니까? 이날 어느덧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여러분들. 10대 강국의 반열에 걸렸는데 내 살림은 왜 이 지경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너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저금리로 인해서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유동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상 최초로 0% 금리 때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니 뭐니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은 돈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그동안에 움츠러졌던 것이 하면서 아마 초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5G로 인한 기술혁명, 5G, 본격 4차 혁명의 본격화, 5G 통신을 통해서 그래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든 게 폭발하는 것이 그게 이제 곧 임박했어요. 근데 거기에 역사적인 초유동성, 지금 0% 전 세계 금리이기 때문에 돈은 결국 예적금에서 빠져나왔고 결국은 채권 아니면 부동산, 주식 셋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또 때마침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주식시장, 이게 노무현 정권 그 2003년, 4년, 그러니까 2004, 5, 6, 7, 8 리먼 사태 직전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엄청나게 세게 갔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시동 걸어갖고 2003년, 4년, 5년, 6년에 이때 대상승 시기 주가지수 1300선부터 2000선까지 순식간에 갔던 그런 대상승. 어쩌면 여러분도 요 강세장에서 2500선 상승 돌파해갖고 드디어 3000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대상승이 올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지금 5G 기술적인 게 됐고 4차 산업혁명 개념화 됐고 이미 관련된 산업들 전기차니 뭐니 들썩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통신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래서 언택트 주가 막 갑자기 또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되니까 5G 통신망이 좀 더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좀 뜨고 있죠. 온라인 통신 뜨고 쇼핑도 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갖고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제까지 개발되고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데는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은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 백신 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는데 그러한 코로나 백신이 터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움츠러들었던 그 관광은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고 소비가 하면서 아마 대강세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종합주가에서 3,000선 이상을 확 돌파하는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방송을 안 했다가 이제는 다시 저질렀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또 저한테 왜냐면 요즘에 제 주변에 분들 하도 주식을 손을 내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돈 좀 있으니까 막 주식을 손을 대시더라고. 너한테 물어봐요. 강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려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정말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주식 방송을 개시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히스토리. 일단은 저에 대한 히스토리야. 당신 정사영 강사, 당신 세일즈 강사지 무슨 주식을 하는 사람이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 저는 주식 방송을 더 먼저 한 사람이에요. 주식 방송을. 제가 이제 주식 계좌 언제 텄느냐? 2004년도에 삼성증권에서 최초의 계좌를 텄습니다. 왜? 2003년도에 제가 2002년 12월에 알리안츠 생명에 입사했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잠실지점 그때 제가 잠실에 있던 건물 애플타워에 삼성증권 3층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담배 피다가 삼성증권 직원하고 친해지게 되고 보험들이 됐고 보험가입시켰고 그때 자기네 회사 계좌를 터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의 주식 인생이 시작됐죠. 그 다음 또 때마침 2004년도에 제가 주로 판매했던 상품이 변액보험이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번 기회하고 주식을 공부하자. 그러나 사실은 그때는 뭐 주식을 잘 공부 안 했었죠. 그죠? 계좌만 터놓고서 100만 원인가 그냥 넣어놨어요. 돈만 넣어놓고 주식도 안 샀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갖고. 그러다가 제가 2008년도에 매트라이프라는 생명으로 옮기면서 그때 그 리먼 사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2007년 말하고 2008년 초에 그때 주식만 난리 났었어요. 그때도 막 주식 안 사면 뭐 바보 등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뭐 주식을 사서 벤츠를 뽑았네, 뭐 했네. 그 저는 그 후배가 추천해 준 거예요. 이름 잊지 못할 대한제강. 이 대한제강에 그때 또 간덩어리 컸으니까 제가 또 좀 돈을 벌었잖아요. 거기에 제 있는 현금 다 때려받고 심지어는 제 약혼녀였죠. 와이프 용돈까지 다 털어봐갖고 6개월 뒤에 반토막 낸 거예요. 몇 천만 원 잃었어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날렸는데 하여튼 날가 개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열이 받아서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지. 수업료를 간단하게 치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치든지 아니면 덤비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매니저 그만두고
다시 이제 영업으로 터닝했었는데 그때 예전에 고객 다시 필드로 들어가 보니 4, 5년 전에 판매했던 변액보험들은 다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야. 고객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믿고서 했는데 수익이 나기커녕 지금 마이너스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보험 세일즈 업계 그 당시에 보험의 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또 운때가 맞았던 게 그때 제 소비자 고객들 중에 주식 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맨날 그분이 집이 설해마을에 살았는데 맨날 혼나가고 맨날 새벽에 맨날 오밤중에 맨날 저기 뭐야 커피 사들고 가서 맨날 혼나고 배우고 죽기 살기로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주식 공부 시작한 게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 가을부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했었고 그리고 초단타에 눈을 떠갖고 2010년도부터 초단타 막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부터 제가 이제 그때는 M생명보험사 본부의 교육 총괄 스페셜리스트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식 방송이나 제가 2012년도부터 주식 방송 나가기 시작했을 때 초단타로 집에서 제 전업 투자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지금 옛날 방송 보면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방송도 무진장 많이 했어요 저. 예전에 여기 보면 SS증권 방송에 있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죠. 보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2014년 예전에 80년대 만원 이만했던 처음에 제 그 선배가 이 전문가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 빵꾸 나가지고 나보고 떼오라 그랬는데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그분이 저질러갖고 야 니가 안 하면 난 몰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번 방송했더니 거기 PD가 아우 방송 잘하신다고 지금 현재 제가 140만 원을 넘어가고 있죠. 무려 70배의 수익입니다. SSG 현대자동차나 아마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15배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주요 전문가 수출입니다.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뭐 한경TV에도 잠깐 출연했었고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SBS CNBC의 파이브스타머니라는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 네이버에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문가 생활을 한 3년 했습니다. 3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주식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신 게 언제였냐면요 2015년입니다. 2015년 이 팟빵 아시죠? 팟빵에 지금은 이름이 간판이 바뀌어서 돈자경 제 강의 멘토인 그 김효석 박사님이 이걸 인수하셔갖고 지금은 돈이 되는 자기경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원래 이거 옛날 이름이 준어벗이에요. 주식 너 제대로 벗겨보자. 그래서 당시에 그 주식 그 야전 고수죠. 무국선생 이승조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정유리 앵커 이데일리 TV의 현직 방송 앵커인 정유리 앵커 그 다음에 이제 무국선생 이승조 선생님 이 분을 모시고서 이 주식 준어벗 한때 이거 여러분들 이 경제 카테고리 이 팟캐스트 여기 경제 카테고리에 탑3까지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고정 청취자 수가 5만 명을 넘어가고 최대치가 8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여기 2015년 5월에 개국해갖고 이 방송 진짜 오래 했죠. 예, 이거 2018년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주식 초보 탈출 작전이죠. 주식 초보 탈출 작전 기술적 분석 실전편 두 번째 주식 초보 탈출 작전 ETF 투자 이해. 요건 뭐였냐면은 본 방송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했던 방송이 주식 초보 탈출 작전입니다. 주식 초보 10개명, 주식 초보 탈출 작전, 종합 정리 일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고수용 특집. 그래서 본 방송은 중수용, 무국 선생님이 고수용, 제가 이제 초보용 이렇게 방송을 했고 그러다 이제 무국 선생님과 저하고 이제 그분은 바빠지시고 서로 각자 일이 바빠지니까 이 방송을 멈추게 됐었고 이거는 이제 이 돈이 되는 자기 경영으로 간판받고 김효석 박사님한테 물려드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피터 K라는 분하고 또 선진짱이라는 두 사람과 같이 해갖고 개미투자연구소를 다시 개국을 합니다. 이게 2018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15, 16, 17 준어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2018년도부터는 이 개미투자연구소로 해갖고 1년 반을 작년 요게 7월까지 했을 거예요. 작년 7월까지.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게 주식 방송이라는 게 왜 이게 또 해답 안 왔냐면은 첫 번째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수익 모델이. 예, 수익 모델이 없는 데다가 각자 바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요거 방송하고 편집하고 이게 은근히 비용 들어갔거든요. 스튜디오 임대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안 되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 주식 방송은 괜히 종목 추천 잘못 나갔다가 개박살나면 어쩔 거예요. 우리 방송 듣고서 괜히 종목 하나 샀다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냔 말이지. 물론 우리가 추천하는 종목이 100%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하나 추천 나가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변변한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그걸 접었지 뭐.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혼자서 개미투자연구소를 작년 7월부터 이끌어왔었죠. 그죠? 근데 해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1년 전부터 요걸 계속 했었는데 1년 반 전부터 하다가 이제
멈췄죠. 개미투자연구소 유튜브 버전 한 다음에 이것도 아예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내 관련하는데 구독자 수가 1,몇백 명 되네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박을 좋아해요. 주식은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투자입니다. 아주 투기성이 강해요. 주식이란 거 짜릿하죠. 왜 하루에도 3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하루에도 6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60% 수익 낼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선물 옵션 말고는 주식 투자밖에 없겠죠. 그죠? 투기성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 투기성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박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이 개미투자연구소를 운영하다 멈췄는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세일즈 TV에서 이제 이 주식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제부터 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영업인 아니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과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주식 뭐 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만 벌써 몇 년을 했어요. 아마 수백 번 이상을 했었고 레노라는 그런 고수들 슈퍼개미들하고도 같이 방송을 했었고 방송 누적 횟수가 몇백 번이 넘어가니까 최소한 바보 등신은 아닙니다. 연수익률 그래도 제가 잘 내면 더블 못 내도 40~50%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또 EBS 증권의 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또 주식적으로 또 제 인맥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또 동서가 또 대시증권의 저 부장님으로 계시고 집안이 우리 집안 자체가 이 금융 집안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 카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개미투자연구소 카페도 있는데 요즘 거의 운영을 안 해요. 안 해요. 제 죄송한데 제 닉네임은 몰빵이었습니다. 몰빵. 이 준호법 방송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몰빵님 해갖고 인생도 몰빵, 주식도 몰빵. 근데 주식은 몰빵하지 마십시오. 물론 정말 100% 확신이 가는 종목이 있다면 몰빵하셔야 돼요. 워렌 버핏은 얘기했습니다. 이 분산 투자는 자기 확신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다시 말하면 정말 100% 확신이 가는 종목에 몰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 투자 철학과 그 사람의 어떤 자금력에 결판된 그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몰빵이 옳다, 분산이 옳다, 정답은 없어요. 투자에서는 수익이 정답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을 저희가 공부를 시켜드릴 거냐, 응? 주식 투자 여러분들 이거 배우시면 돼요. 이거 주식 투자 이거 보면 되는구나. 이거 자,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소득 갖고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렵죠. 과거엔 근로소득 가지고 부지런히 저축해갖고 집 사갖고 부자 됐죠.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사업소득, 보험 세일즈 같은 걸 하거나 사업을 창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지 해서 권리소득 확보를 하셔야 돼요. 권리소득은 매일매일 따박따박 들어오는 소득,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 지적재산권, 특허료 뭐 등등등 해갖고 죽을 때까지 내 주머니에 딱딱딱 매월 고정적으로 캐시를 꽂아줄 수 있는 권리소득 확보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결승점이에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근로자 하시려면은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지금 투자소득을 일으켜갖고 권리소득 확보하신다든지 아니면 보험 세일즈를 뛰어든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소득을 일으켜갖고 권리소득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소득을 통해서 권리소득 넘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 세일즈맨이라면 지금 사업소득을 투자소득으로 이전시킨 다음에 권리소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것입니다. 권리소득 확보가 자본주의 결승점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이러한 주식금융, 투자금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는 이거 배우면 끝나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장담컨대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요. 주식 중수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식 중수는 연수익률 50%로 따박따박 낼 수 있어야 돼요. 연수익률 50%, 이 만만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된다는 게. 연수익률 제 경험상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1년에 그래도 10% 이상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초보 수준 되는 거고, 50% 이상 수익 낼 수 있으면 중수는 되는 거고, 1년에 그래도 더블 수익 낼 수 있으면 그게 고수예요. 왜? 여러분 1억 가지고 더블 7번 내면 100억 돼버려요, 이게. 이 복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최초의 자금이 시드머니가 1억이라 하더라도 7년 연속 더블 내면 100억이 돼버려요. 계산해보세요. 2억, 4억, 8억, 16억, 32억, 64억, 128억 되거든.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신과 함께 팟캐스트 그 이진우 기자가 하는 신과 함께 정채진 씨라는 그 사람이 한 1,000억 굴릴 겁니다. 그 정채진 투자가가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주식 그 고수 중에 울트라 고수들이 있죠. 100억대 재산가, 수백억 굴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더블을 7년 연속, 8년 연속, 10년 연속 더블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 자릿수 자산가 되고 싶으면 그냥 1억 준비하셔갖고 10년만 더블을 7번씩 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00억 자산가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그걸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투자와 투기,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우리가 투기라고 표현하는 매매입니다. 매매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투자를 하는 공부 방식이 달라요. 사업 성장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라면은 이 트레이딩은 주가 변동성, 시세 평가, 가격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는 배당 수익 플러스 상방 시세 차익, 주가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엿보는 노리는 거라면은 이 트레이딩은 상하방 시세 차익 플러스 레버리지 수익이에요. 하방으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인버스 투자를 통해서. 인버스라는 투자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방으로 하락에도 수익 낼 수 있고, 상방으로 수익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이나 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을 내갖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신용을 갈겨가지고, 4배까지 하게 되면 뭐 거의 5배 이상 수익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기술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이건 다 존재하는 거니까. 대신, 실력이 안 되는데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 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지옥 갑니다. 왜? 굉장히 이거는 마음이 살떨리고 이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는 게 투자인지 이게 매매인지 그 다음 기업 가치를 평가하려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 변동성을 측정하려면 차트랄지 기술적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 큰 방식이 있고 거기에는 이러한 기업 전체 국가적인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요인, 거시경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금리 환율 지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 산업 분석, 기업 요인 분석, 그다음에 시장 요인 분석 이 세 가지를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양 두 가지 항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투자와 트레이딩에서 양쪽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지금부터 머리가 아프시면은 하지 마세요. 근데 재미있어요. 주식은 굉장히 재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주식이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 재미있느냐? 자, 하나의 또 커리큘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되겠다. 요거 해갖고, 요걸 배울 건데, 제가 주식 스쿨이라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 주식을 이렇게 매주 와서 배우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주식 스쿨 커리큘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오픈해 드리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목을 뜨게 되면요, 신문기사가 금전으로 환산돼요. 현금화돼요. 예를 들어서 롯데가 요번에 쿠팡을 때려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에 진출했어. 그래서 만든 게 7개 쇼핑몰을 통한 롯데온. 그럼 그걸 딱 보는 순간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이 생각나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문기사 하나하나가 다 현금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투자 판단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이거는 고도의 사고훈련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고도의 사고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주를 봐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행주 다 초토화됐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그럼 여행을 다시 하겠지. 그럼 모두투어 하나투어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있어요. 화장품이라면 화장품 종목이 있고. 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떡볶이를 사 먹든 어디 가서 돈을 쓰든 여행을 다니든 이것이 다 종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신문기사와 나의 어떠한 쓰는 소비출 패턴 이 모든 것들과 주식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이제 합치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정보는 여러분 돈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유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소비자뿐만 누구와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돈 되는 정보만큼 재밌는 건 없어요. 드라마틱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실 이 주식 투자, 이 투자에 관련된 지식은 나이가 어릴 때 배울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또 제가 좀 있으면 강의를 들어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프닝입니다. 우리 무엇을 배울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일즈TV에서 왜 제가 주식 방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 주식 투자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나 저랑 쫓아서 해보시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식 방송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이 세일즈팀의 주식초보 탈출 작전 유튜브 버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초보 탈출 작전을 할지 제목을 뭘로 할지 결정 중인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업방송, 주식방송 같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